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톡파원 25시 이찬원 씨 때문에 시청을 하게 됐죠. 물론 여기에 출연하는 전현무 씨, 양세찬 씨, 또 김숙 씨 대신 이번 주에는 장윤정 씨가 출연했군요. 장윤정 씨가 출연한 이유는 아마 일본의 홋카이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찬원 씨 때문에 사실 시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뿜뿜 생기기 때문에 찬원 씨를 보기 위해서 본다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 자체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임영웅 씨 때문에 신사와 아가씨를 보기 시작하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어져서 보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저에게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다. 2.2%, 2%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좀 시청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찬원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 중에서 참 의미가 있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톡파운 25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톡파운 25시 보면서 이찬원 씨에게 또 하나의 별명을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진또배기였다가 요새 이제 찬또배기 별명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촌또배기라고 별명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찬원 씨가 그 세계 각국이 나오니까 찬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외국 나가본 적이 없다. 근데 딱 한 번 있다. 그것은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학생 교류 차원에서 대만을 3박 4일인가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 해외여행을 몇 번 안 갔다 온 사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배낭여행 정도 몇 번씩은 아마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찬원 씨는 정말 대학 1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아르바이트를 열 몇 개씩 쭉 하면서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600~700만 원을 모아서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 참가하기까지 목적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외국 여행을 한 번, 그것도 공식적인 행사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촌또배기라는 이것은 뭐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찬원 씨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정말 건강한 청년이구나, 건실한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원 씨 정말 볼수록 칭찬해야 될 일이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찬원 씨가 또 장윤정 씨랑 같이 나오니까 전현무 씨가 암만 해도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렵죠. 어려운 선배죠. 대선배에다가 또 마스터로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서 만났죠. 그냥 마스터라 그러면 그 출연자들로선, 참여자들로선 덜덜덜 떨리는 존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누나로 편하게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사의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스카이 E&M이라는 회사로 회사 명칭도 바뀌면서 이것은 초록뱀이라는 아주 큰 연예기획사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무려 소속사 직원, 아티스트가 7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는 큰 백이 든든한 그런 큰 연예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김희재 씨, 김숙 씨, 이찬원 씨, 또
이영자 씨, 붐, 도경환 씨, 뭐 장윤정 씨, 홍현희, 제이슨, 뭐 홍진경, 요즘 홍진경 씨 한참 날리고 있죠. 대통령 후보들이 다 홍진경 씨 그 유튜브에 출연할 정도니까 이와 같이 빵빵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형 예능 소속사에 소속돼서 이찬원 씨는 앞으로 큰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톡파워는 K컬처에 대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전 이 K컬처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 대단하구나,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자부심이 가졌습니다. 정말 K컬처 안에는 K푸드도 있고 K팝도 있고 K한복도 있고 K트럭도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뻗쳐나갈 그런 것이 많죠. 여러분 타일러라고 천재라고 그러는 미국 청년, 그 조그마하고 머리가 빡빡 깎은 그 청년, 2021년 한국에 왔을 때 남쪽에서 왔냐 북쪽에서 왔냐, 미국 가면 나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질문은 없어졌다 그럽니다. 타코야라는 일본에서 사는 그 청년도 한국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히려 또 인기가 많아졌다 그럽니다. 이만큼 한국의 자부심, 한국 문화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예전에는 일본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안달을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국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뉴욕 소개에서는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뉴욕 세계의 가장 한복판 핫한 곳에 대한민국 그 랜드마크 광고판에 대한민국 삼성 광고가 뜨고, 그것도 새해에 특별한 시간에 딱 뜨고, BTS가 2020년도에는 새해 공연을 했고 여기에는 한복, BTS 영상 이러한 것이 그냥 새해 영상으로 딱 떠오른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가에 한국 음식점, 전문 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럽니다. 즉 파리바게뜨가 현지화에 성공해서 대대적인 성풍을 일으키고 있고, 음식 뭐 BBQ 또한 성공했고, 핫도그는 미국이 본산지인데 거기서 핫도그를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고, 한국 떡볶이, 뭐 삼겹살, 순두부 음식점들이 그냥 즐비하게 생겨났다 그럽니다. 특히 음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화는 자연스럽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 건물, 빌딩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황 중이라 그럽니다. 특히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삼겹살을 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워 먹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종업원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서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 잘라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본인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됐다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겹살이 지금 중국에서 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삼겹살이 대한민국의 삼겹살이 중국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전에 중국 한번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아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국 교복 입고 사진 찍기까지 유행되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에는 대충 체육복을 입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등교하는 그런 것을 따라하는 열풍까지 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K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순수하면서도 맑고 로맨틱한 그런 내용이 많아서 드라마가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거기에 출연한 그 출연자들이 분석을 하더군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정말 문화 자부심 국가 아닙니까? 문화 자부국입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에서는 제가 옛날 비행기 탈 때 영어를 안 쓰더라고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지 왜 영어를 쓰냐. 이만큼 문화 자부국인데 대한민국
케이팝이 여 문화를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소개하는 문주라는 분은 그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유튜버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케이팝 카페가 다 생겨나고요. 케이팝 댄스 학원이 다 생겨나고요. 에펠탑 앞에서 그 케이팝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프랑스인도 구독자가 50만 뷰인데 이 영상이 885만 뷰를 기록하는 이런 기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문화 자부심국에서 문화 자존심국에서 케이팝이 가서 대중문화를 덮친 거죠. 대중문화 쓰나미가 일어난 것이죠. 대한민국 케이팝 스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완벽하게 공부해서 그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는 뭐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고 음식도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알베르트가 열심히 그 본인의 이탈리아의 음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 홋카이도 이찬원 씨가 이 홋카이도가 굉장히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찬원 씨가 내년쯤은 홋카이도를 한번 다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미 늦었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홋카이도는 정말 오겐키 데스까 하는 그 저기 뭐야 영화의 그 한 장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만 그래서 홋카이도는 눈, 이불 정원 또 신들의 정원 이렇게 불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장윤정 씨도 여기를 다녀온 것 같아요. 워낙 술을 즐기는 장윤정 씨는 그 료칸이라는 데서 여관이죠. 일본은 그 료칸 문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잘 보관을 해서 뭐 저도 노천 온천을 좀 다녀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일본은 그 혼탕 그 문화가 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아주 오래된 한 50-60년 된 그 대중탕을 한번 갔는데 그냥 대중탕 매표소에서 그 다 여탕 남탕이 다 남자 주인이 앉아 있어도 여탕 남탕을 다 볼 수 있고 또 여자 주인이 그 매표소에 앉아도 여탕 남탕이 다 들여다 보이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막 못 들어갈 것 같아서 뒷걸음질을 치긴 했는데 아이 내가 지금 여기 일본 떠나면 날 알아볼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는 분석을 해야 될지 저는 좀 의아해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가 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홋카이도의 그 노천 온천에서 남녀 뭐라 그럴까 혼탕이라고 그럴까요? 그 문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출연자에게 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취재에 응한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이 단연 1위더군요.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BTS, 엑소, 뭐 있지, 그 밖에 떡볶이, 뭐 삼겹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의 한국 문화가 침략을 해가고 있다. 침범을 해가고 있다. 문화로 세계를 휘어잡는 것, 이거는 정치도 못 이기는 그런 대단한 힘이지요. 고맙습니다.